제 남자친구는 혈액형 맹신자예요. 선생님, 혈액형이랑 성격이 정말 그렇게 상관이 있나요? 50대 50 반반입니다. 아니, 저는 이상하게 멘트 욕심이 있어요. 아니,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웃지 않으면 그냥 빵 터질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해야만 하는데, 그러니까 자연히 남의 얘기를 안 듣게 되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저? 안 웃겨서 그래요.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복잡한 생각들 싹 다 정리해드릴게요. 마음속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물음표. 자, 어지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주시는 분입니다. 인간 빗자루. 그냥 하나씩 나와요, 매주. 네. 인간 홈이었죠? 빗자루. 홈이, 네. 빗자루. 네. 네. 정신건강 전문의 김현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현철입니다. 네네. 자, 네. 그리고 고민이 있어도 별로 내색을 안 할 것 같은 긍정 청년입니다. 네. 사실은 많이 하죠. 내색 좀 하죠. 허이로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허이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마이크 내려가 있을 때만. 네, 마이크 내려. 우리 노래 나갈 때. 귀신같이. 네, 귀신같이. 이미지 관리가 귀신 같아요. 저기, 제가 다른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네. 아이쿠, 이럴 텐데, 네. 우리 또 유나 씨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네. 우리. 그럭저럭한 사람끼리. 우리 네. 같이 잘 살아봅시다. 그럼요. 네, 누구 필요해요. 하나 해우소. 헐 뜯는 거 하지 맙시다. 우리 서로의 해우소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요. 네. 예. 처음 뵙는데요. 네. 목소리는 굉장히 많이 들고 있거든요. 예. 얼굴은 정말 이렇게 도서관에서 네. 이렇게 항상 이렇게 공부만 하시는 그 정말요? 모범생 스타일. 이야, 이런 얘기 정말 처음 들어보는데요. 귀신 같아요. 살이 쪄서 그래요. 아니, 우리 상생하지 않을까? 유나 씨. 네. 우리 같이 죽기 오늘? 아니에요. 저 안 죽어요. 네. 그래요. 허이로 아나운서는 네. 김현철 선생님. 네, 전에 무한도전 같은 곳에 또 출연하셨고, 제가 또 이 별밤 차 타고 다니면서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하시는 거 한번 들었었어요. 그렇군요. 네네네. 그래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인상을 물어보셨는데 그냥 네. 들었다 해서 끝이면 어떡합니까? 네. 예. 아니 네. 워낙 위트가 있으셔가지고 네. 그리고 약간 멘트 욕심 있으시더라고요. 약간 있으시죠. 네. 선생님도 있으세요, 강박증.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예, 그래서 사실 뭐 라디오라는 매체가 네. 마가 뜨면 안 되는 매체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 중간에 포즈가 마가 너무 길어. 뜬다는 거는 무슨 그건데 말입니까? 포즈가 길어진다. 네. 드문드문. 아나운서로서 써도 되는 말입니까? 얘기 안 돼요? 네. 예. 네네네. 자, 아니 오늘 왜 전 빼고 와가지고 자꾸 공격질이에요? 죄송합니다. 지지고 왔더니 야, 정신이 없어서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구나.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아무튼 오늘의 고민남이십니다. 네네네. 허이로 아나운서. 별밤 가족들의 고민을 내 고민이다 생각하시고 그럼요. 청취자들 대신해서 더 알고 싶다, 가렵다 하는 부분들을 팍팍 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빗자루를 끌었습니다. 네. 자, 아니 뭐 처음에 이제 고민이 도착했는데요. 네네네. 9035님께서 혈액형이랑 성격이 정말 그렇게 상관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50대 50. 이거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고 네. 굉장히 많은 스타일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뭐 검색해 보시면 연관성이 있네 없네 지금도 그런데 맞아요. 제가 본 것 중에서 영국에서 네. 조사한 바에 따르면 A형 네. A형과는 실제로 약간의 어떤 그 집착이라는 몰입하고 어. 연관이 약간 있다. 예.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오호. 아니 그래서- 제가 A형인데요. 아, 그러신가요? 예, 지금 우리 네. 김나영 PD도 A형이라고.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 A형의 어떤 그 혈액형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생각을 관장하는 그 신경 중에 도파민이라는 네. 신경순환 물질이 있는데 네. 그 물질을 나르는 운송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예. 얘네들이 약간 조금 이제 뭐랄까 합성이나 이런 것들과 좀 연관성이 있어서 A형이 혈액형이면 아무래도 조금 생각이 깊어지고 생각이 오래 가고 이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네네. 정말 좋게 보느냐 안 좋게 보느냐에 따라 생각이 깊고 오래 가는데 네. 이게 한번 삐쳤다. 네. 이 생각이 깊고 오래 간다. 네.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고. 그런 어디에 어떤 꽂히느냐에 따라서. 네, 어떤 그런 부작용도 아, 약간 있겠죠. 그렇군요. 예. 근데 A형만큼은 그런 어떤 뭐지 학구적인 베이스가 있는데 나머지 혈액형은 뭐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군요. 네네. 아니 3116번님이 네네. 물어보신 멘트 욕심. 네. 이 사실 또 우리 선생님께서 아주 잘 대답을 해주실 수 있는 분야인 것 같거든요. 네네. 이거 약간 애정결핍인가요? 아니면? 그렇다기보다는 이런 거죠. 사실은 불안해서요. 불안. 제가 늘 강조하지만 불안. 근데 불안이 되게 많은 종류가 있는데 네. 이런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안 들어줄 것이다. 아하. 그런 어떤 단정이 숨어 있어요. 그냥 편하게 그냥 얘기해야 되는데 꼭 네. 뭔가 과장해야 되고 많이 얘기해야 되고 이래야지 사람들이 나를 받아줄 거야. 네. 이게 소위 이제 전문 용어로 나르시시즘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공주병, 완성병이 정말 대단한 게 자기애. 아니고 자기애인데 예. 근데 그 자기애가 되게 뭐 뛰어난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본질은 나라는 사람을 막 사랑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병적인 자기애죠. 진정한 본질입니다. 예. 그래서 늘 자기가 충만하면 막말로 이렇게 자주 거울 볼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나의 과시를 할 필요가 없어요. 네네. 이미 탄탄하니까. 근데 본인이 부실하다고 본인이 단정지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과시를 하고 예. 그 필요 이상의 액션을 취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지 비로소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야. 네. 그러니까 자신감 보통 이제 시험을 보거나 면접을 볼 때 자신감 있어 보이려고 괜히 막 어깨에 힘 딱 주고 이렇게 걸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본인이 준비가 덜 돼 있으면 자신감이 없는데 있어 보이려고 하니까 허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허세. 지금 예. 말씀하신 단어 허세. 예. 그래서 허세와 잠수의 공통점이 자기에 대한 어떤 유리 멘탈이 있어요. 네. 유리 멘탈 있는 분들은 허세를 부리거나 아니면 너무 이게 막 상처받기 쉬우니까 아예 네. 잠수를 타거나. 오. 그래서 둘은 달라 보이지만 똑같다. 야. 네네. 그래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문제점들이 더 많아지네요. 이게 어느 쪽이든. 근데 문제라기보다는 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완벽할 겪는 수 거다. 없구나. 예. 누구나 다 같은 무게에 그렇죠. 네네.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살아가는구나. 네. 서로 좀 안아줘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아줘요. 예. 예. 자, 물음표 별밤 가족들의 풀리지 않는 고민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네. 좀 깊게 들어가 볼 사연을 소개를 해볼 텐데요. 네. 충남 천안에서 함은진 씨가 보내주신 고민입니다. 저희 신랑은 흔히 말하는 투잡 쪽이에요. 본업이 있는데 퇴근을 하면 바로 친척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서빙하는 일을 도와주죠. 그리고 집에 오면 12시, 녹초가 되어 쓰러집니다. 4살 된 아들은 종일 아빠를 기다리는데 매번 아빠가 오기도 전에 잠들어 버려서 아빠 얼굴 보는 일을 손에 꼽을 정도이고요. 당신 일 좀 하나만 하면 안 돼? 애랑도 좀 놀아줘야 될 거 아니야. 아, 안 돼. 야, 젊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지금 안 벌면 언제 벌어? 그래도 애한테는 아빠가 놀아주는 게 참 귀중한 시간일 텐데. 에헤헤. 밤에 놀아주면 되잖아. 이러고는 쉬는 날에도 또 일을 하러 나가네요.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일이 아닌 것은 알지만 그래도 매번 이렇게 일밖에 모르는 신랑을 보면 물음표가 생깁니다. 꼭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 하나만 하면 안 될까? 시간을 쪼개고 체력이 바닥나도록 투잡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한 걸까? 남편의 심리도 궁금하고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제 마음도 조금만 더 이해해줬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또 있고, 네. 그렇죠. 어떤 기준치라는 게 있는데, 아이는 커가고만 있고. 그렇죠. 둘 다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를 예.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과 또 이 아이의 지금밖에 없는 순간을 그죠? 함께 해주는 것과 네. 뭐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것 같은데. 늘 아빠들의 딜레마죠. 그렇죠. 네네. 네, 김현철 쌤 끄덕끄덕 하면서 딜레마죠. 네. 네. 지금도 딜레마, 과거도 딜레마였으며 네. 지금도 현재 딜레마라는 사실. 네. 앞으로도 딜레마의 연속이랄 것. 근데 앞으로 애가 클 거니까 네. 갈수록 딜레마는 옅어지긴 할 거예요. 네. 네네. 예.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네. MBC 다니는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PD들이나 이런 분들 정말 바빴을 때는 아이 얼마나 컸어요? 그러면 보통 서서 자기 키를 기준으로 허리만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무릎만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팔 길이로 그러니까 애가 누워 있는 것밖에 못 보니까 애가 서 있는 거를 못 보니까 누워서 이렇게 재보는 보는 거죠. 그래서 네. 나 이제 팔꿈치 넘어갔어. 뭐 이렇게 아이들 키를 서로 얘기를 어머, 했대요. 진짜요? 새벽까지 촬영하고 들어가고 편집하고 들어가고 이렇다 보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네. 저게 남일만은 아니겠구나. 야, 뭐 그런데 이런 이게 생각이. 그렇다고 보편적인 건 아닌 것 같고. 늘 잘 때만 본다 뭐 이런 얘기죠, 사실. 그렇긴 하죠. 예. 네. 안타까운 아빠들의 이런 경우는 이야기. 제 느낌인데요. 아빠들 항상 맞죠, 책임감, 늘 네. 불안, 시대를 아우르는 단어죠, 불안. 그래서 늘 뭔가 미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항상 TV 틀면 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특히나 암보험 같은 광고들. 네. 지금은 행복한데 앞으로 지나가면 어떡하지? 창조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네, 아시네요. 예. 네, 그래서 항상 그런 어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어떤 대비를 우리는 하는 것을 똑똑하다고 강요받았고 교육받기 때문에 네. 그거는 괜찮고 반대로 지금을 현재를 즐기는 걸 우리는 약간 좀 뭔가 폄하하는 네, 이런 분위기가 살고 맞아요. 있으니까 오늘을 즐기면은 저거는 대비를 안 하고. 뭔가 게으른 느낌. 흥청망청하고. 그러니까 네네. 그 개미와 배짱이를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러니까요. 배짱이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지. 근데 요즘은 버전이 바뀌었잖아요. 네, 배짱이가 연주를 하다가 대박이 나가지고
그렇죠. 네, 히트곡을 써가지고 저작권으로 그냥. 네, 배짱이가 막 컨트롤 비트 다운받아. 네. 네, 그래요. 하여튼 그런 어떤 미래를 대비하는 거가 당연식이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머님, 이 부인이죠. 사모님, 부인 같은 경우가 약간 또 경제적으로 조금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일하시는 뜻이 아니고 어떤 부분을 보면 항상 반 스텝 앞서가는 부인이 있고 둘 중에 한 분은 또 한 스텝 느린 분이 계셔요. 네. 어떤 집은 막 부인이 굉장히 막 돈 하신 분도 있고 반대로 어떤 집안은 부인 굉장히 느긋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인데 그래 막 남편은 내가 이거 경제를 책임 안 지면 이 집안 망하겠네 이런 또 불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부인께서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막 오히려 막 쪼는 거죠. 약간 경제관님이 철저한 척하시고 굉장히 막 진짜 본인도 가격 쓰시고 이래버리면 남편들은 청개구리 힘 뽀해서가지고 그럼 반대로 가거든요. 질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또 안심도 돼요. 그러면 저 정도면 이제 내가 그렇게 투자까지는 안 해도 되겠다. 이런 게 또 생기니까 또 그런 것도 돈이 모이는 걸 이렇게 자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본인의 요거는 어떤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허이라 아나운서도 또 미래의 아빠가 되실 텐데. 그리고 이제 연배도 좀 근접하시고. 고맙습니다. 실제만 연배가. 제가 올해 33입니다. 점점 근접해지고 있는데, 뭐 이런 생각 있으세요? 아이를 낳게 되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뭐 시간을 보내야겠다. 이제 사실 경제적인 문제는 되게 현실적인 문제라서. 그렇죠. 뭐 어떻게 아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 형이 지금 애가 둘인데, 형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간대요. 애가 둘이면. 특히 이제 어렸을 때는 워낙 새로 다 사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게 너무 불공평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안 그래도 돈도 없는데. 애기들 근본적으로 기저귀 값이랑 분유값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막 또 더 이상한 또 여러 가지 교육들 이런 것 때문에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형한테 그 얘기는 해놨죠. 애들 거 하나도 버리지 말고 박스에 넣어서 내 걸로 놔둬라. 그래서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아이들이 워낙 부쩍 크기 때문에 비싼 옷 사줄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다 얻어 입히고 얻어 쓰고 하는 걸로 좀 세이브를 해놓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죠. 그렇죠. 아이도 기억 못하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 어렸을 때 뭐 입었는지 기억 안 나잖아요. 저도 뭐 입었는지 기억 안 나요. 잠시만요. 지금 본질은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남편분이 그렇죠. 왜 지금 이렇게 너무 과하게 성실하는 거죠. 그래요. 결국은 이제 그렇죠. 좀 책임감이라 해야 되나요? 책임감. 책임감이 좀 과다하신 것 같고 여러분들은 사실은 또 과거에 뭐라 해야 되나 갑자기 뭐 집이 부도가 났다든지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 분들은 막 늘 이렇게 불안하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과거의 기억도 한몫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네네. 저희 집 가훈이거든요. 어떤 겁니까? 보증은 없다. 보증과 명의 도용은 없다. 보증 없다. 이게 저희 집 가훈입니다. 인감 도장 함부로 쓰지 말고. 사인도 안 돼요. 사인도 안 돼요. 사인도 안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참 또 아이가 또 컸을 때. 참 아빠와의 기억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없으면 좀 서먹서먹하게 되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후회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이런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집착이란 것이 반은 약간 미래에 대한 이제 대입이 되지만 사실은 또 아이와 이제 아빠로서 적절한 관계, 놀이에 대해서 약간 또 모를 때가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정말 어떻게 놀아야 되지? 이거가 헷갈리니까 모르니까 차라리 내가 애한테 할 수 있는 거는 그저 돈을 열심히 버는 것뿐이다. 이 아빠도 옛날에 꽤 많았어요. 지금 안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하기만 해야 돼. 근데 애하고는 잘 놀는 걸 잘 뭘 서투르고 하니까 다른 걸로. 내가 결국은 왜 그런 금전적인 부분으로 그걸로 이제 보상을 스스로에게 위안을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요새 서점 가시면요, 아빠들 상대로 맞습니다. 또 이렇게 아이랑 어떻게 노느냐 이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저희 선배 아나운서도 아이 셋을 키우시면서 자신이 그러니까 남자들은 사실 아내의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가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또 책을 내셔서 저도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책이 꽤 많이 여러 종류가 나와 있으니까 많습니다. 아빠를 위한 육아 서적을 한번 구입해 보시는 건 참 좋은 방법이겠네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정신건강 전문의 김현철 선생님, 허이로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을 어지럽히는 고민들 지금 저희한테 또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추가되는 문자 샵 8001번, 그리고 무료로 사연 올릴 수 있는 인터넷 미니, 스마트폰 미니 어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래를 듣고 올까요?
장기하와 얼굴들에 느리게 걷자. 좀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도 돌아보고. 맞아요. 그래야지 막 빨리 달린다고 해서 네. 그렇죠. 네. 남는 게 있을까 싶네요. 프라잉넛의 말 달리자. 그런 걸로 두 곡을 이어버리면 죄송합니다. 재밌으시네요. 느리게 걷자. 네네, 느리게 걷죠 우리. 올게요. 네.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3부가 시작됐습니다. 정신건강 전문의 김현철 선생님 그리고 허유루 아나운서와 함께 물음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고민은요. 경기도 용인에서 지혜령 씨가 보내주셨어요. 네. 어렸을 때 저는 성격이 밝고 사교성이 넘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어요. 하지만 사춘기를 보내고 대학에 들어간 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 사귀는 게 귀찮더군요. 친해지고 싶은 생각도 없고 또 인간관계에 회의가 들었죠. 개강 파티나 MT 같은 데 가서 낯설고 어려운 선배나 동기들 앞에서 억지로 웃으면서 상냥하게 대하는 것도 싫고 또 그 시간 버티면서 주고받는 가식적인 대화도 싫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저만 뚝 떨어져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처음엔 그런 게 편했어요.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이런 생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와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게 참 어렵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혼자 있는 게 더 편한 건 사실 누구나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그러니까 같이 하면 더 즐거운 게 있고, 혼자 해야 더 재미난 게 있고. 맞아요. 그렇긴 하죠. 특히 이제 개그 프로 같은 거, 텔레비전 볼 때는 둘이 봐야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것도 예외가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네, 약간 야한 프로 같은 거는. 그렇죠. 혼자 낫죠. 예, 그런 거는 그렇고. 갑자기 허유루 아나운서 오시니까 제가 이상 말리는 느낌 들어요, 지금. 아니에요. 눈빛에 말리고, 네. 자꾸 본성 나오네요. 자, 혼자 있는 게 편한 거는 편하잖아요. 편하죠. 지멋대로 할 수 있고. 그럼요. 뭐 속옷만 입고 있어도 되고. 그러고 계세요? 집에 있을 때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샤워하고 그냥 속옷만 입고 머리만 하고 누워서 TV 보고 이런 거 좋지 않아요? 아이 컨택하면서 말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저도 같이 긴장이 풀리면서 편안해지시는 자연에 가깝게 되는 지금. 네네. 근데 이분 맞아요. 저는 제가 찍어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대학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분이 기대했던 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입시 전에.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죠. 대학 들어가면 뭔가 꼭 이렇게 인연도 나타날 것 같고, 그죠?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처럼 뭔가가 여러 가지 각종 러브 라인에 얽히고 할 것 같지만, 현실은 연인이 그렇게 또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요. 네. 아침마다 이 크롤영법으로 수영을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죠. 그렇지. 그럼 무라카미 하루키니까 수영해가지고 뭐 남자를 만나기도 하고 여자를 만나기도 하고. 요거는 영화 보신 분만 아시는 거죠. 네네. 수영해도 소용없어요. 실제로 맞아요. 그래서 그 상실의 시대가 그나마 해피엔딩인 게 굉장히 거기서는 막 암울하지만 끝에 미도리라도 만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현실은 미도리도 못 만난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암울한데. 아마 어쨌든 미안합니다. 만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있는데 정말 저확률이죠. 네. 그리고 정말 슬퍼요. 씁쓸하고 이게 왜냐면 제가 왜 얘기 말씀드리냐면은 저의 경험이 아니고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또 신입 대학 1학년생들. 네. 왜냐하면 어떤 무슨 학교 무슨 과라는 거에 대해서도 본인이 진짜 원해서 온 분도 계시지만 약간 점수나 이런 현실적인 여건을 맞춘 분들도 말이에요. 또 왔는데 그럼 내가 이 사람들하고 같아야 된다는 어떤 집단 동일성이 있는데 그 집단 어떤 정체성을 맞추려니까 또 한편으로 자기랑 안 맞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또 너무 실망스러운 선배도 있고 이래버리면 그럼 나도 저런 선배랑 같은 부류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버리니까 대학 생활이 본인이 생각했던 건 너무 괴리가 커지고 그러면 누구나 한두 번은 대학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대인 관계에서 가장 큰 트러블이 생기는 시기가 대학 1, 2학년 때가 제일 심해요. 그렇군요. 네네. 저도 그러고 보니까 그런 기억이 나네요. 어떤 선배들이 원치 않은 술을 너무 먹여서 제 동기와 끌어안고 남자애 둘이서 우리가 술 먹으려고 이렇게 공부해서 대학 왔냐고 엉엉 울면서 술을 계속 마셨던 기억이 나는군요.
허이루 아나운서도 그 세대십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많고. 근데 한 가지 희망적인 건 뭐냐면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이제 유명하신 정신과 선생님 하신 말씀이 내성적인 사람일수록 인간관계를 잘 맺는다.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굳이 양이 필요 없어요. 맞아요. 혼자 계셔도 되고요. 이미 이분은 괜찮으신데 다만 지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보니까 굉장히 요새 SNS 많으니까 SNS 근본적으로 과시 욕구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어디에 친구가 몇백 명이네, 팔로워가 얼마네 이러면서 또 어디에 분명히 다 이런 게 있잖아요. 수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괜히 비교가 돼요. 나만 괜히 나만 너무 사회생활 못하고 있나? 내가 사회 부중자인가? 이런 의구심이 많더라고요. 근데 다 필요 없고요. 연락처 얼마 많든 간에 교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분이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너무 여기에 대해서 고민 안 하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네네네. 근데 어쨌든 이제라도 사람들에게 좀 다가가려고 고민하시는 것 자체가 좀 제가 볼 때는 좀 밝아지고 싶다. 이런 좋은 징후 아닌가요? 그렇기도 하고, 근데 이분은 일단은 만약에 헷갈린 지점이라면 굳이 변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억지로 굳이 괜히 양적으로 뭔가 늘리시고 한다면 그럴 필요 없고, 그게 아니라 정말 이제 어떤 사람과 교감하고 싶으나 그거조차 안 된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분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으로 많이 오시는데요. 그 부분의 대부분의 핵심은 뭐냐 하면 결국 본인 스스로를 많이 지금 폄하하고 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다가가려면 결국은 한두 가지의 비난이나 한두 가지의 어떤 여러 가지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도 충분히 감당할 어떤 각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네. 그래요. 본인에게 딱 맞는 성향이라는 게 있는데, 갖고 태어난 게 있는데, 너무 무리하게 노력하다가 사실. 맞아요. 정말 더 힘들어지고 그러거든요. 너무 비교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네네. 딱 자신의 절대적인 어떤 그게 있으니까. 그렇죠. 친구 많은 게 결코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두루두루 껍데기만 아는 것보다는. 인생 살면서 진짜 친구 셋이면 성공한 인생이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 중에 하나 접니까? 네? 자, 노래 들을까요? 아닙니까? 노래 듣죠, 뭐. 저도 친구 원래. 네. 들을게요. 네네. 레인보우의 선샤인. 야, 좋네요. 천지우님 신청곡이네요. 네. 레인보우의 선샤인 듣고 오셨습니다. 유독 좋아하시네요, 허이루 아나운서. 아니, 따라 부를 정도. 혹시 친하니? 라고 물어보시는데. 네네네. 저희가 뭡니까? 네? 저희가 뭡니까? 궁금해서요. 궁금해서요? 네네. 왜 궁금합니까? 궁금증은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욕구도 타당한 이유가 뭔지 말도 계속 보이네요, 말이. 저도 왜 궁금하지? 네. 이게 호감의 첫 단계는 호기심이죠. 그렇죠. 호기심의 밑에는 욕정이 있죠. 제가 미처 그걸 몰랐네요. 이분하고 친해져 됐어요. 부산 연제구에서 박수경 씨가 보내주신 고민을 만나볼게요. 윤아 씨 안지 한 5년 가까이 됐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저를 보면서 한심한 표정으로 본 게 한심하지 않아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아니 당연히 33살 남자는 욕정이 있어야죠. 아직까지 욕정이 있을 때예요. 그럼요. 뭔가 인생을 다 살아보신 분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쪽으로 몰렸지 지금? 아니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음에 내가 고민 신청해야겠다. 자꾸 몰아가는 동생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타이는 해결이 안 납니다. 그렇죠. 내가 변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냥 자, 모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박수경 씨 고민을 만나볼게요. 네. 저는 식품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저희 사무실에 이대리님이요. 아무래도 저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실험이 좀 많아서 야근을 하는 날이면 수경씨 혼자 있었어? 야, 나는 할 일이 좀 남아가지고 잠깐 다시 왔어. 이렇게 퇴근을 했다가 다시 사무실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자연스럽게 퇴근을 같이 하게 됩니다. 게다가 얼마 전엔 수경씨, 우리 카풀로 할까? 아침에 회사 오기 힘들잖아. 이대리님이랑 저랑 같은 방향은 아니고 살짝 애매한 방향이거든요. 저를 데려가시려면 살짝 돌아서 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가끔이긴 한데 점심이면 이거 마시고 해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시럽 2번 들어간 아메리카노를 제 입맛에 딱 맞게 사다 주시기도 해요. 같은 사무실 여자 선배는 와 수경씨 그거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대리는 짠돌이라서 사무실에서 TV 보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퇴근하는 거야. 카풀도 아마 기름값 받으려고 하는 걸걸? 그래서 제가 그럼 커피는 왜 사주는 걸까요? 물었더니 잠깐 고민을 하다가 그건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자기가 커피를 10번 마시고 한 번 공짜 쿠폰이 생겨서
그걸로 사온 거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주말에 신제품 출시 때문에 좀 바빠서 회사에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이대리님이 나 주말에 할 일 없는데 내가 좀 도와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제가 혼자 김치국 마시는 거 아닌지. 저 연애 별로 안 해본 34살 노처녀라서요. 와, 이거 이대리님이 이분을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이 여자 선배 뭔가요? 제일 거슬리는 사람. 여자 선배가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 여자 선배는 좋아하는 거죠, 100% 이대리님을. 잠시 여자 선배로 빙의했는데 일단 정말 좀 잘하시네요. 혹시 야식하 방금 드신 분들은 조금 이해해 주시고 예, 소화제 드시고요. 이 핑크빛 같긴 한데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남자 입장으로 전문가를 떠나서 남자 입장으로 이 남자분은 이분한테 마음이 있다. 예. 이 정도 할 정도면 당연하죠. 네. 그렇죠. 더군다나 평소에 평판이 뭐 짠돌이다, 뭐 사무실에서 TV 본다, 이런 정도잖아요. 네. 그런 약간 좀 수전노 같은 분이신데 수전노 같은 분들은 또 시간도 되게 아끼거든요. 그럼요. 자기 시간 되게 좀 아끼는데 네. 주말에 할 일은 도와줄까? 이거는 대단한 호의죠. 대단한 가장 이분이 풀 수 있는 최고의 호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관심이 없으면 잘해주지 않아요. 관심 없으면 안 봅니다. 그렇죠. 네네. 쳐다보진 않습니다. 네, 직장 동료도 뭐 일만 하는 거죠. 그렇죠. 커피 오히려 관심 가질까 봐 겁낼걸요. 그럼요. 네네. 저는 늘 1,500원이 넘어가는 커피는 정말 이게 가끔 사 먹으면서도 뭐 하는 짓이지 싶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이 지금 아메리카노 시럽 2번 넣은 거. 여기서 포인트는 시럽 2번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저렇게 먹는구나라는 거. 네. 그리고 시럽 2번을 넣는데도 얼마나 이 정성, 잔정. 그렇죠. 이게 꾹꾹 2번 눌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관심 있는 거예요, 이건. 이건 확실합니다. 무조건입니다. 네네.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호의를 계속 받아주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될까요? 근데 이게 약간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어떤 거요? 호의인지 눈빛이 너무 강렬하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호감은 뭐 가질 수 있죠, 당연히. 글쎄요. 근데 이게 애정으로 넘어가는 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애정으로 넘어가는 게 다르다는 건? 그러니까 제가 쉽게 왜 말해서 호의만 베풀고 애정은 안 줘요? 이상한 사람들일세. 그러니까 게임을 할 때 1탄을 통과를 했는데 2탄을 꼭 깨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아니 그래도 깨려고 노력은 하잖아요. 노력은 하겠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알겠다. 저는 허이루 아나운서님의 반대입니다. 그래요? 예. 왜 사람을 농락합니까? 그럴 수 있죠. 네. 아니 제가 한 게 아닌데 저를 그런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 왠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아니에요. 그런 관상인데? 아니에요? 아니 왜 문을 두드렸는데 문을 열었잖아요. 그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두드렸으면. 그렇죠. 왜 도망가요, 도대체? 그럴 수 있겠네요.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닌데 왜 저한테 지금? 아니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근데 애정과는 또 다르다고. 네, 저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호감이 갈 수는 있지만 이게 애정으로 넘어가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아메리카노 2번 꾹꾹 눌러주고 카풀도 막 같이 하자고 근데 하고 이제 주말에 도와준다는데 이래놓고 나중에 나른다고요? 나르면 이건 진짜 좀 약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이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대리님 큰일 나셨습니다. 큰일 나셨습니다. 예. 근데 왜냐면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만약에 정말 막 평소에도 바람둥이로 소문났거나 늘 막 여자한테 늘 잘해준다 이런 소문이 평판이 선배시면 방금 허이루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근데 평소에 이분은 굉장히 뭐 수전노 갖고 아까 얘기했지만 강박적인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캐릭터의 분이 이 정도 제안한다면 정말 좋아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이분이 또 하나의 더 증거가 이 여자 선배. 여자 선배조차가 이렇게 자꾸 견제스러운 멘트란 자체가 오히려 더 저희들한테는 더 확실한 물증이다. 그래서 약간 그렇죠. 이 사연 주신 분이 남자분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는 잘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카풀 해보는 거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뭐라고요? 지금 우리 사연 보내주신 박수경 씨 입장에서는 그렇죠. 카풀부터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풀했을 때 어떤 음악을 트느냐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하죠. 요거 중요합니다. 남자분들은 여자분들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작업 들어갈 때 미리 다 곡을 선정한다. 그럼요. 네, 딴 거 듣고 있다가 셀리스트 다 짜놓죠. 딴 거 듣고 있다가 딱 들어오면은 좋은 거 틀어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 정확하게 계산을 합니다. 얘 탈 때쯤에 8번 트랙 나오게. 그렇죠. 그것도 하이라이트 부분. 그렇죠. 네네 이런 거. 그 어떻게 잘 알지? 노리플라이 노래 이런 거 있잖아요. 바람만 봐도 좋은데 막 이런 종류의. 그러니까 혼자 막 에미넴 듣고 있다가 그렇죠. 딱 타시면 부블레 놀라고 이런 식으로. 예, 그렇죠. 네.
그래놓고서는 애정은 단문제라고.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게 아니니까. 왜 그러냐고요, 도대체. 지금 유나 씨가 왜 그러냐고요. 그대만 꽂혀가지고 다른 그렇네요. 말이 좀 안 들어갑니다. 네, 그렇네요. 그래요. 이 여자 선배가 이 대리님을 네. 약간 호감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스크루지로 보는 건지. 그거는 이제 본인이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무슨 10번에 한 번 쿠폰이 생겨서 그걸로 사온 게 아닐까? 이건 좀 너무 궁색한. 그렇죠. 궁색한 질투네요. 네. 그러니까 셈이 나는 거죠. 네. 여자 선배님도 약간 이 대리님 좋아하신 것 같아요. 네. 여자 선배님은 약간, 네. 그래요. 네. 네. 이 34살 노처녀, 이라고 보내주신 박수경 씨도 네. 그렇지만은 더 한 단계 위에 계신 그렇죠. 분이시군요. 그래서 그분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 네. 여하튼 이 대리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만큼은 본인이 너무 헷갈리지 마시고 참고로 말씀 늘 드렸지만은 항상 연애 이성관계에서 스타트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네. 남자분 같은 경우는 자격지심, 네. 여자분은 유기불안. 딱 한마디로 정리돼요. 그렇군요. 남자분들은 스테이션으로도 잘 못해. 왜? 내가 이 정도 스펙에 과연 여자가 저런 여자를 내가 좋아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있고, 여자분은 정말 이쁘고 모든 게 좋아요. 그렇지만 왠지 저 남자가 바람둥이 아닐까? 이런 거 한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네.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의심이 있거든요. 그런 그렇죠. 불안을 지우시고 있겠네요. 일단 예.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요. 불안을 꼭 지우시고요. 네네. 이 대리님은 꼭 더 다가오셔서 그 애정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어떤 음악 트는지 보시고. 네. 네네. 이거 본인이- 진짜 카풀 꼭 하세요. 이게 그렇죠. 차가 아무래도 네. 그 좁은 공간에 둘이 있다 보면 운전할 때 주로 이렇게 옆 사람과 얘기를 많이 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렇죠. 훨씬 더 친해질 수 있고 네. 알아갈 수 있는. 알아갈 수 네네. 있는 예. 그리고 조수석이나 그 앞에 여러 가지 센터페시 이런 데가 깨끗한지, 그렇죠. 어떤 방향제 쓰는지 등등도 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좀 무서운데요. 방향제까지. 너무- 차오도 타면서 너무 이렇게. 들키는 걸 제가 지금 예. 너무 지금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예. 뭐, 네. 네. 좋습니다. 네. 전혀 그럼 방송이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네. 너무 갑자기 또 저희가 이렇게 얘기해 드렸다고 해서 네. 저 같은 타입은 방송에서 제 얘기를 이렇게 해 주셨다면 네. 신나가지고 네. 막 다가갈 거거든요. 아니 다가가도 돼요. 너무 그러지 마시고 네. 약간 돌다리도 들뜨려 보시고 건너시기 바랍니다. 0287님의 신청곡 프라이머리 입장 정리 듣고 올게요. 네. 자, 정신건강 전문의 김현철 선생님 그리고 허이로 아나운서 물음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다른 고민들을 좀 짧게 만나볼게요. 김신영님 너무 귀여운데요. 네. 중학생인데요. 아침마다 커피 우유를 하나씩 마셔요. 이런 습관이 1년 정도 됐는데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안 먹는 날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곤해요. 저 어떡하죠? 야, 네. 정말 플라시보가 뭔지를 확실히 느끼고 있는. 그렇죠. 플라시보 이펙트, 위약 효과라고 합니다. 네네. 네네. 근데 커피 우유에 카페인이 없죠. 거의 없을 거예요. 커피 뭐 고형분 조금 향이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근데 네네. 예. 당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당분 때문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당 때문에. 당 떨어지면 당도 에너지가 생기니까. 피곤하니까. 그리고 우유 자체가 네. 또 사실은 뭐랄까 조금 뇌 신경에 네. 어떤 좀 약간 세로토닌이라 하죠. 음. 그런 어떤 약간 안정감을 주는 호르몬의 오. 합성 원료기도 해요. 예. 우유나 뭐 상치나 이런 것들. 그래서 잠 안 올 때 우유 마시라는 따뜻한 우유 마시라는 그렇죠. 게. 그래서 약간 따뜻하게 샤워하시고 네. 우유 한 잔 드시면 바로 주무실 수 있는데 우리 김신영 학생 네. 마음껏 드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네. 우리 조카 같은 마음에서 네네. 흰 우유도 좀 그러니까 너무 이 커피 우유에만 맛들여 있으면 너무 달고 이런 것만 찾지 마시고 네네. 한 번씩은 흰 우유도 섞어 마셔 주시길. 예. 네. 그래요. 이윤재 씨. 네. 저는 왜 집 근처에만 도착하면 화장실이 가고 싶을까요? 특히 집 엘리베이터가 보이는 순간 급. 저도 그렇습니다. 약간 이런 거 있어요. 네. 이게 대부분 그럴걸요? 왜냐하면. 안정돼서? 네. 그렇죠. 그 요일을 느끼나서 제가 부교감 신경 그래서 약간 네.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완할 때, 긴장이 네. 풀릴 때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집에 왔다는 자체가 벌써 너무 릴렉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이 계시고 또 한 가지는요. 알게 모르게 긴장을 많이 하신 분이 계세요. 네. 근데 많이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은 실제로 약간 뭐 하부 요로 계통에 약간의 염증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디 차에 앉았다 갑자기 서 계시니까 예. 그때부터는 갑자기 이제 체위가 바뀌면서 실제로 약간 염증이 계신 분들은 이제 빈뇨라 하죠. 예, 자주 이제 보게 되고 하는 건데 오. 주변에 되게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예. 이거 약간 근데 조건반사 같은 것도 아닐까요? 파블로프에게 같은. 엘리베이터가 화장 변기 모양 아니면 그럴 리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럴 수 있겠군요. 네, 썰렁하게 그거 미안합니다. 신환님, 네. 친척집에서 자다가 꿈을 꿨는데 네. 누군가 운전하는 차에 탔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저는 어딘가 쓰러져 있었고요. 그러다 깼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야. 교통사고, 꿈. 자, 꿈에서 어떤 사고가 났다. 그것도 네. 차 사고다. 그러면 차의 상징이 결국은 어떤 엔진이잖아요. 네.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운전하는 차라니까 내가 운전하지 않았어요. 네. 이 말은 내 의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끌려갔다. 의지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고 그게 본인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화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일상에서 약간 불만스러운 사항이 없는지 점검해 보시고 약간은 뭐랄까 너무 하자는 대로 다 하지 마시고요. 뭔가 그게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만의 어떤 주관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 아까 관상도 보시더니 꿈해몽도 하시고 해몽도 하시는군요. 반 역술이세요. 네. 분석입니다. 분석. 꿈은 과학입니다. 네. 저는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기억이 안 나던 중학교 때 알고 있던 그 오락 치트키가 다 기억이 났거든요. 네. 근데 그게 깨서도 일어나서도 그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맞더라고요. 근데 치트키 중에서 어떤 내용의 치트키입니까? 빨리 갚는 거였어요. 뭐 쇼미더머니? 아니. 이렇게 왜 그 있잖아요. 밟으면서 하는 거 오락실에서.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2배속 뭐 이런 거? 네. 생각이 나서 몇 가지가 생각이 나가지고 아침에 찾아보니까 맞더라고요.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말 그대로 아래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네. 뭔가 지금 저번에 하시는 저번에 꿈도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뭔가 지금 하고 계신 게 있는데 좀 빨리 하고 싶은가 봐. 진짜 실제로. 뭔가 이렇게 건너뛰어서라도 정말 치트키라도 써서라도 뭔가 좀 빨리 뭔가 이루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곡 작업에 진도는 안 나가는데 앨범은 빨리 내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런 걸 수 있겠다. 다음 고민을 해결해보죠. 저는 안 되겠네요. 아니요. 다행히 제가 얘기했지만 무의식의 컨텐츠를 알면은 좋아져요. 알았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니요. 그 자체만으로 그다음부터는 내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또 곡이 잘 쓸 수도 있어요. 하고 싶은 바를 할 수 있고 이분도 마찬가지. 이걸 알았잖아요. 모르면 사람이 괜히 불안하고 대인관계 찜찜한데 내가 뭔가 불만이 있고 수동적인 사람 되겠구나 이러면은 그다음부터는 능동적이 될 수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번호 4개만 알려주고 가신 것보다 훨씬 나은 꿈이죠. 다음 뭐죠? 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자, 3739번님. 분명 몸은 피곤하고 자고 싶은데 막상 누우면 잠설치고 못 자네요.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저도 이래요. 그렇죠. 다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구글 있잖아요. 잠은 오는데 잠이 안 와. 이거죠. 맞아요. 수면이 도입된다는 것이 굉장히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뇌신경에서. 그러니까 정말 굉장히 스위치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피곤하면 당연히 잠이 일찍 든다 생각하지만 수면, 인면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장 뇌신경이지만 뇌신경 또한 많이 이제 피곤하다는 뜻이고요. 수면이 어려운 분이 중에서 잠들기가 어려운 분이 있고 자다가서 깨는 분이 있는데 잠들기 어려운 분은 불안이나 걱정이 많은 분이세요. 그리고 잠들긴 쉽지만 자주 깬다. 이거는 평소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 있고 좀 우울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좀 평소에 지금 불안이나 긴장이 많고 긴장이 해소가 돼야 잠이 들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의학에서 수면 위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어떤 샤워를 약간 뜨거운 물로 조금 뜨거우면 안 됩니다. 많이 뜨거워야 됩니다. 많이 뜨겁게요? 너무 되면 안 되겠고 그러니까, 한 40도 정도. 그러니까 몸에 뜨거 쫙 올라오게. 그런 정도로 열기가 이렇게 샤워가 나오면 쫙 올라올 정도. 네네, 그런 정도로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유 드시고 그리고 원래 주무시는데 주무시지 마시고요. 차라리 새우잠 자더라도 다른 어떤 공간에서 주무셔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바닥에 이불 깔고. 네네네. 그러면은 좋을 수 있어요. 네. 그럼 중간중간 깨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분들은 만약 그게 너무 이렇게 심하다면 조금 전문적인 어떤 수면 클리닉이나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1393님, 저는 잠이 많은 편입니다. 오늘도 지각을 했고요. 긴장을 하고 잠을 자도 늘 지각이에요. 잠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나요? 한 분은 부족해서 큰일이고 한 분은 남아서 놔버려서 큰일이고. 그런데 본질은 같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일반적인 우울증 그러면 뭐죠? 불면 그다음에 이제 식욕 저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젊은 분들은 반대예요. 오히려 많이 폭식하게 되고 오히려 많이 자게 돼요. 근데 이게 자는 게 아닌 거지. 그렇죠. 막 이렇게 늘어져요. 막 눈 뜨기 싫은 거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의욕이 사라지는 거죠. 네, 누워는 있으나 자는 건 또 아니고 이분은 또 지각이라는 걸 봐서는 뭔가 좀 학교나 회사에 대한 불만, 저항감이 느껴지네요. 네, 그래서 혹시나 너무 회사나 학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단체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물음표 김현철 선생님과 우리 허일호 아나운서와 네. 함께 해봤습니다. 네. 재밌었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허일호 여보세요. 허루 누굽니까? 네, 여보세요. 허일후 아나운서가 네네. 좀 다른 관점에서 또 이렇게 물어봐 주시니까 예. 저도 좀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저도 이제 텔레비전에서 뵙다가 이렇게 처음 실제로 뵀는데, 네.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싶은 게 생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꼭 소주 한 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저는 보고 있는데, 네네. 저는 굳이 소주는 안 먹어도, 뭔가 이상 눈빛이, 이렇게 취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왜 이럴까? 그래요. 네. 다음 만남을 또 기약하면서 이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방송 끝났습니다. 예, 예. 자, 별밤 가족들의 고민 다음 주에도 풀어드릴 겁니다. 별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물음표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고요. 비밀 게시판이니까 남들이 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익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분 안녕히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